이제 2주만 있으면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추석하면 풍성한 핵곡식과 송편, 그리고 둥글고 큰 보름달이 떠오르실 텐데요. 네, 도시의 불빛과 오염 때문에 밤하늘의 별들은 잘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떠오른 달은 여전히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이언스 앤 아트에서는 달을 관측해온 역사와 또 달을 그린 예술 작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과학 칼럼니스트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달을 보면요, 예전부터 전래동화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토끼 두 마리가 절구를 짓는 모습들이 상상이 가기도 했는데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달을 보면서 떡방아를 찢는 토끼를 떠올렸지만 네. 중국에서는 두꺼비를 떠올렸다고 하네요. 불사의 약을 훔쳐먹은 어떤 여인이 네. 달에 두꺼비가 된 채로 살고 있는데 그 두꺼비가 달을 먹어대기 때문에 달의 모양이 이질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달에 관한 신화와 전설은 나라마다 참 다채롭습니다. 평소에는 사람이다가 보름달이 뜨면 늑대로 변하는 유럽의 늑대인간 전설은 여러 영화와 소설의 소재가 되었지요. 네. 또 일본에서는 대나무밭에서 발견된 가구야 공주가 실은 달에서 온 천녀라는 설화가 있습니다. 지브리 스튜디오에서는 이 설화를 바탕으로 가구야 공주 이야기라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달은 늘 신비의 대상이었습니다. 크기는 지구의 4분의 1 정도로 작은데 또 태양이 달보다 400배나 크지만 달과 태양의 거리차 때문에 지구에서는 달이 태양과 거의 같은 크기로 보입니다. 또 매일매일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건 물론이고 자전과 공전의 속도가 같아서 우리에게 자신의 뒤편을 절대 보여주지 않지요. 가깝지만 뒷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신비로운 존재. 그래서일까요? 달은 태양보다 훨씬 많은 신화와 전설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달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참 다양하네요. 네. 네, 이렇게 달을 보면서 신화나 전설 속에서 상상으로 그렸던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직접 관찰하게 된 게 언제부터일까요? 사실 달의 표면의 어떤 특징들은 밝은 보름달이 떴을 때는 맨눈으로도 관측이 가능합니다. 네. 달에 있는 얼룩이나 반점들은 맨눈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런저런 그런 형상을 떠올려보고 지구처럼 바다나 대륙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네. 하지만 인간이 달에 있는 얼룩이 평평한 얼룩인지 아니면 울퉁불퉁한 암석과 협곡인지를 알게 된 것은 17세기에 이르러서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달을 망원경으로 관측한 첫 주인공입니다. 망원경은 갈릴레오의 발명품은 아니었어요. 갈릴레이는 1608년경에 네덜란드에서 망원경이 발명되었다는 그런 풍문을 접한 뒤에 구할 수 있는 렌즈들을 이용해서 1609년에 처음으로 직접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해 11월에는 당대 최고 배율인 20배율 망원경 제조에 성공합니다. 물론 갈릴레이의 망원경은 시야가 좁고 테두리 부분에 음영이 네. 무지개 음영이 지는 조야한 곳이었는데요. 그런데도 갈릴레오는 이걸 통해서 달을 성공적으로 관측을 했고 최초의 달 관측자로 역사에 길이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상당히 오래전에, 그러니까 17세기에 망원경을 만들어서 봤다는 거잖아요. 실로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관측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물론 당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갈릴레이는 그 시데리우스 눈치우스라는 이름의 소책자를 통해서 달 관측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서문에서 이렇게 딱 단정을 합니다. 반복적인 관측을 통해 마침내 우리는 수많은 학자들의 학설과는 달리 달의 표면은 매끄럽지도 평평하지도 그리고 정확히 9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달의 표면은 울퉁불퉁하고 거칠며 들쭉날쭉하다. 네. 그것은 마치 산맥이나 계곡이 있는 지구의 표면과 같다. 갈릴레이의 이런 설명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망원경으로 본 걸 어떻게 믿느냐, 그러니까 눈에도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 이런 네. 반론들이 나왔다는데요. 지금 듣기에는 좀 우스운 논리지만 당시에는 망원경으로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때였으니까 또 나올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갈릴레이는 다행히 이 충격적인 관측 결과를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림과 함께 발표했습니다. 네, 네. 그 시대는 아직 사진 촬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림으로 표현을 네네. 했던 것 같은데 갈릴레이의 그림 솜씨가 사람들을 설득할 만했을까요? 다행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갈릴레이는 달 스케치를 그 책에 실었는데요. 돌출 부위와 함몰 부위를 명암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명암법은 원근법과 함께 르네상스 미술의 어떤 대표적인 성과이자 당시의 최신 기법이었습니다. 네네. 갈릴레이는 드로잉에 상당히 재능이 있어서 그 당시에 활동하던 미술사가 조르조 바사리가 주도해서 설립했던 피렌체 아카데미의 원근법 강사가 되려고 지원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해요. 또 나중에는 그 협회의 회원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달이 완전한 구이고 표면은 투명하고 균질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했던 때입니다. 네. 갈릴레이 역시 아마 처음으로 망원경으로 달을 관측했을 때는 그 달에 있는 분화구와 협곡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또 망원경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뿌옇게 보이거나 또 그냥 얼룩이라고 넘겨짚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네네. 갈릴레이에게는 다행히도 이 난생 처음 본 대상을 치밀하게 관찰하고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어떤 과학자적인 자세, 그리고 미술가의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런 스케치를 남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예전 시대 어떤 이런 분들을 보면은 뭐 수학도 잘하고 철학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는 이런 거 보는데 갈릴레이도 과학뿐만 아니라 또 미술에도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갈릴레이의 새로운 그림들, 묘사된 그림들이 미술계에도 영향을 좀 미쳤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그린 그림 중에는 성모의 원죄 없는 잉태, 즉 무염시태나 성모 승천을 그린 그림에서 성모 마리아가 달 위에 선 모습으로 그려진 것들이 있는데요. 네. 그 17세기 초의 스페인 화가 벨라스케스가 그린 무염시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이 그림에서 부드럽고 매끈하고 투명하게 빛나는 달 위에 서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혀 다른 달 위에 서 있는 성모가 나타납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산타 마리아 마조레 파울 교회 천정에 있는 성모 승천 그림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 그림은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영화 속 주인공인 그 미술품 복원가 준페이가 복원을 하고 있던 바로 그 작품입니다. 루도비코 치골리가 그린 그림인데요. 치골리는 1610년에 교황청의 주문을 받아서 1612년에 이 작품을 완성했다고 해요. 그림 속에서 성모 마리아가 딛고 있는 달은 그 전의 달들처럼 매끈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스케치한 달과 꼭 닮아 있습니다. 마치 망원경으로 본 뒤에 그린 것처럼 네. 예, 자세하게 그 분화구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뭐 별로 복잡한 사연은 아닙니다. 치골리와 갈릴레이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공부했던 친구 사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당연히 달 관측 사실도 알고 있었고 관측 결과도 알고 있었고 또 치골리 본인도 어느 정도는 달 관측에 직접 참여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과학적인 연구 성과를 그림에 반영한 화가 치골리, 이렇게 르네상스 시대에는 과학자와 예술가들이 오늘보다 훨씬 가까운 사이였음을 네. 알 수가 있는 사례입니다. 네, 그 설명을 듣고 있으려니까 달 근처에 달나라에 가서 달을 직접 보고 싶다 이런 네.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천문대에 가지 않고도 달을 좀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요? 예, 정말 그런 방법이 생겼습니다. 지금 바로 그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고 그 천문대에 가서 본 것처럼, 아니 그거보다는 오히려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나가서 달을 본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네. 구글은 지난 8일부터 구글 어스를 통해서 달과 화성에 대한 3D 영상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마우스로 달을 자유롭게 회전, 확대, 축소해서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달의 뒤편도 마음껏 탐험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의 달 탐사와 연구 성과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들어봤는데 정말 미술과 과학이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들을 오늘 배우면서 미술 속에서도 이런 과학적 원리가 있고 과학자들도 충분히 예술 감각이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 칼럼니스트 이소영 씨와 함께 달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소정 과학 칼럼니스트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